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시장이 요동치면서 이게 한 달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 고점에서 흘러내리는, 특히나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딩이 청산되면서 일본 자금이,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해외에 투자했던 일본 엔화 자금들이 대거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작스럽게 폭락을 하는, 뭐 어저께도 그런 경우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실제 자금이 움직여서 시장이 무너지는 건 경기 침체 때문에 무너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더 크게 그 악재가 작용을 한 거죠. 그래도 이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경기 침체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약화되고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조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먼저 가서 돗자리를 깔고 그 이 주가 변화에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서 대응해서, 거기에 나중에 그 저가의 주식을 사놓고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모두가 그 종목을 살려고 아우성 칠 때 슬라이스 치면서 그 분할 매도해서 수익성,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런 금리 인하의 수혜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창투사들입니다. 창투사들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높은 게 이 수익이 더 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투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로 이 벤처기나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해서 향후 뭐 짧으면 5년, 길면 한 7년 정도 걸쳐서 회수를 할 때 이 기업들이 금리가 높으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오히려 금리가 낮으면 그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는 이런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금리가 낮을 때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 펀드를 만들 때 금리가 낮으면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을 찾아서 벤처 캐피탈들의 돈을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돌아섰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창투사들입니다. 이미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건 뭐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난 상태죠. 이거는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시장에 큰 혼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올 연초에 상장을 했던 HB 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서 그 지난번 시장이 폭락했을 때 최저점을 찍은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 기업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비슷하긴 한데, 창투사들 중에서 특히 HB 인베스트먼트는 그 오히려 이런 저가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용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 HB 인베스트먼트는 투자를 잘하는 그 거의 벤처 창투사 이제 1세대 종목이고, 좀 오래된, 그만큼 이제 업력이 되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들, 지금 투자한 회사들 몇몇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꽤 좋은 종목들을 많이 그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6천억에 가까운데요. 이거를 향후 1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투사에 투자할 때는 이 창투사가 어떤 투자 조합들을 갖고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이 청산일, 이 해산일들을 꼭 챙겨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 창수사가 이 운영하는 펀드를 청산해서 거기서 받는 성공 보수나 또 이 기존에 이제 운영하면서 받는 운용 수수료, 이런 것들이 주요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청산을 하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6개월, 올해 안에 이제 6개월 정도 여유를 남겨두고 청산한다는 건 올해 안에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펀드가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청산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렇지 못하고 수익이 나지 않고 또 여러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으면 이거를 세컨더리 펀드 쪽으로 넘겨서 한 2, 3년 정도 더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이 좋을 때, 수익이 많이 날 때 청산을 시키는 것이죠. 지금 HB 인베스트먼트도 올 2024년에 청산되는 게 5개나 보입니다. 그렇게 이 5개 펀드들이 올해 안에 이제 청산을 하고, 그 중에서 몇 개는 올해 안에 실적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 보수까지 받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실적이 확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까지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1분기 그러니까 영업수익은 49억, 전년과 거의 비슷하고 당기순이익도 한 18억 정도인데 작년보다 좀 소폭 줄어든 상태죠.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HB컵이라는데 이쪽이 전체 지분의 29.78% 갖고 있고, 최대주주 개인 문흥열 회장이죠. 이쪽이 15.11%를 갖고 있어서 전체 다 합치면 거의 56.20%, 최대주주가 꽤 많은 물량을 갖고, 이 물량이 대부분 1년 보호 회수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잠겨지고 나머지 한 40% 정도 되는 유통 물량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을 할 때 주당 평가 가치가 3,4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이런 이 상장할 때 이런 기업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호예수 6개월 된 것들은 대부분 다 풀렸기 때문에 이 물량이 대부분 풀린 상태에서 이제는 유동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B 인베스트먼트는 최근에 IR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IR 레터라는 걸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각 분기마다 IPO 예정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중에 최소 한 종목에서 2종목 정도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상장을 하면 이 보호예수 기간 미니멈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3개월을 감안해서 올해 안에 매도를 치면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이게 펀드에 속해 있으면 펀드가 청산할 때 성공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9월달에는 이 기준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바꿀 거라는 게 시장 사람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주식시장이 요동이 쳤는데, 그러면서 이 기준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도 있다, 긴급 FOMC를 해서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앞당겨서 긴급하게 또 빅컷으로, 그러니까 0.5% 이상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연준이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창수사들은 제일 먼저 편입을 해야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HB 인베스트먼트는 회사도 괜찮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높았던 시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았고, 즉 이 회사가 투자했던 비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IPO 기업들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였죠. 그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에
거의 뭐 상장 이후로 지금 8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 날은 최저점 1911원을 찍기도 했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9월달 빠르면 8월달 중에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럴 경우 우리 한국은행도 뒤따라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HB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다른 창수사들도 이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해서 주가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수사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H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4,0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정확하게 뭐 반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 쪽으로 이 실적을 반영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